우리 이제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의외로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들 중에는 한 열에 8, 9은 대출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네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대출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데, 네네. 그들의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게 지렛대를 써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을 때는 대출을 안 쓰면 네.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지금 정부도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서 자신의 소득으로서 자본을 따라가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레버리지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빌리는 것이다. 아, 네. 멋진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 네.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근로소득이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회사를 다니진 않았지만 5%에서 7%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는 급여가. 거죠. 그럼요. 근데 지금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의 곱절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만 보더라도 5% 올랐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잡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네. 대출이 LTV 40%니까 네.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억이 있을 경우 네. 2억을 대출 받아서 사놓으면 내가 그 2억을 벌려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 구독자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럼요. 거죠. 만약에 그게 이제 5년 혹은 1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는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네. 2억에 대한 대출이 무서울 수는 있어요.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근데 이자가 60만 원이라면 무섭진 않을 수 있어요. 한 달 이자가. 그죠. 그럼 60만 원은 충분히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소득이 되시는 근로소득자는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축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는 저축 개념이 아니라 이자를 내면서 자본이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는 먼저 시간을 잡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2억을 내가 대출 받기 싫어서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가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2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2억을 모으는데 거의 8년에서 10년이에요. 네. 그럼 8년에서 10년 뒤면 그 집값이 그대로 멈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2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가 급여소득자는 네. 이 자본주의 국가 또 인플레가 이렇게 네.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추월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월을 하려면 지렛대를 써야 된다. 네. 합법적으로 또 나라에서 네. 통용되는 거냐 대출이. 그래요. 네. 그래서 대표님 그럼 그 지렛대가 네. 이제 대출도 있고 전세 보증금도 있고 네. 내가 지렛대를 활용해서 좀 효과를 봤던 사례를 좀 더 알기 네. 쉽게 손에 잡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월세를 한 300만 원 혹은 350만 원 정도 벌고 싶으시면 대부분 좋다고들 하세요. 그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럼요. 국민연금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뭐 자기 주택연금 하면 예를 들면 좀 요즘 5억짜리 아파트 같은 주택연금 한 1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55세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뭐 국민연금 100만 원에 주택연금 140만 원 하면 240만 원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근데 어디 가서 뭐 손자들 장난감 팡팡 사주고 좀 여행 다니시고 그러시려면 한 500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은 네. 상가에서는 한 6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6% 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6%도 서울에는. 없죠. 네. 예. 그리고 요즘 뭐 4%만 계산을 해도 그렇죠. 300만 원을 받으면 9억이 그렇죠. 필요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 정도. 딱 눈높이가 네. 요즘에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9억을 지금 국민연금 받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써요? 지금 주택연금도 받아서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데. 그죠. 근데 레버리지를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대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받게 되면은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50에서 60% 나오지만 네. 이제 그게 업력이 쌓이고 은행에서도 신용이 쌓이면은 70에서 80, 또 그죠. 법인을 이용하면 뭐 90%까지도 맞아요. 네.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6억짜리 상가, 제 이제 케이스인데 네. 6억짜리 상가를 사면은
대출을 저 같은 경우 80% 정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걸만 1억 2천 정도. 그러게. 내 돈 네, 1억 은퇴 2천. 퇴직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억 2천 정도 저희가 금액을 투자하면은 네. 나머지 한 4억 8천 정도가 대출이 음. 나왔던 거고, 또 제가 작년에 받은 거다 보니까 대출 이율이 한 2% 네. 초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10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보증금 6천만 원 받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금은 1억 2천까지는 안 든 거예요, 사실. 그러게요. 보증금 나중에 회수하니까 1억 2천에서 6천을 내가 회수한 거거든요. 네. 6천이네, 실제. 6천이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월세가 350만 원 오. 세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50에서 이자 120만 원 빼면 23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추가로 나오는 거고, 와. 또 6천만 원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물론 어렵죠. 이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240만 원이니까 두 개 하시면은 충분히 그렇죠. 노후 준비는 가능하다. 1억 2천 가지고도.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지렛대의 원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6억짜리를 일반인 직장인들이 현금 6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없습니다. 그죠? 거의 네. 없죠. 그렇지만 한 뭐 1억 미만, 한 6천만 원 갖고 6억짜리를 대출이라는 지렛대, 전세 보증, 그러니까 이제 임차 보증금이라는 네. 지렛대를 활용해서 내 돈 6천만 원을 가지고 이자 내고도 월 200만 원 정도의 네. 그 수입을 세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또 모아서 이렇게 네. 해간다고 하면, 그래서 부동산은 이 지렛대를 잘 활용하고 네. 좀만 일찍 시작하면 이렇게 시간의 투자가 돈을 이제 불려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노우볼 이펙트, 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빨리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스노우볼 이펙트,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용어인데,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연이율 뭐 6%다. 네, 그러면 그 내가 투자한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의 예금이 네, 더블이 되려면은 72의 법칙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72 나누기 6 하면 12 나오잖아요. 네. 12년 걸린다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만약에 상가 수익률이 이제 대부분 이제 6%라는 수익 얘기할 때는 저희가 전체 돈 넣었던 6억이면 6억에 대한 수익률이지 뭐 6천만 원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6천만 원에 대한 수익률로 따지면은 사실 네. 수익률이 거의 20%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더블이 되는 거라면 72 나누기 20 하면은 한 3년 좀 넘네요. 3년 좀 넘으면은 원금이 회수가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시간 3년만 지나면 그 원금을 회수 다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리고 3년 지나면 뭐 9년이면 뭐 세 개를 그냥 그 돈 가지고만 할 수 그러게요. 있다는 거죠. 물론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조금 젊었을 때 더 했으면 그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까지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을 급하게 하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한 대출 중에 하나는 3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요? 30년이요? 원래 통상적으로 상가 대출이 1년 아니면 3년짜리 네. 대출이 통상적인데, 네. 우연찮은 기회에 30년짜리 아파트 대출처럼 그렇구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30년 전에 그 대출 금액이 네. 만약에 3억이었다면 네. 30년 전 3억과 지금의 3억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체감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가서는. 짜장면 값도 네.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30년 전이면은 500원? 초등학교 졸업할 때니까 5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네. 500원, 그 짜장면이 지금 사실 비싸잖아요. 이제 500원으로 못 먹지 않습니까? 네. 30년 전이면 한 1,000원 했겠구나.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500원 정도 했으니까 네. 아, 제 나이를 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노우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산 위에서 눈을 딱 굴리면 처음에 요만했던 게 네네네. 밑으로 굴러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스노우볼은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그런 복리의 마법처럼 네네. 내가 한 10%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금방 네. 불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고, 아까 그 지렛대, 네네. 은행동과 전세보증금. 네네. 또 하나는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저는 그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지금 이제 공부하셨듯이 네네네. 부동산 재테크 지식을 공부한 것만큼 그게 내 자본을 늘리는 이제 지렛대가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낼 때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년 뒤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다음 3년은 또 1,000만 원을 벌어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스노볼 이펙트가 되면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2천만 원 벌고 그 2천만 원이 더블이 돼서 4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4천이 또 더블이 돼서 8천이 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버는 순간 첫 번째는 3년이 걸렸지만 네. 그 다음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짧아지는 거죠. 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 갖고 언제 10억, 20억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쪽쪽 늘지만 이게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진짜 맞습니다. 큰 돈이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사장님들도 만나고 주변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담임선생님도 만나고 네. 또 주변에 또 그러다 보면 책도 많이 읽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적 레버리지도 무시 맞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재테크를 네.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네. 정말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내공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네.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또 학원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고 발품도 팔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얻게 돼요. 물론 네. 부동산 재테크는 리스크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거의 상당수는 거의 다 네. 해치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자본소득에서 그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우리 직장인들이 요거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앞선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인데 그 30년 대출 저도 지금 그 아파트 살 때 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출을 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내 돈 다 갖고 쓰지 대출을 왜 그쵸. 받으라고 하는데 이자가 워낙 싸고 저 아파트 같은 경우 또 35년짜리예요. 그래요? 35년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억을 지금 만약에 빌렸다 손 치면 35년 뒤에 1억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라는 거죠. 저는 그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빌려야 된다고 저는 그죠. 보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는 네.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재 경제 정책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현금을 여기다가 지금 내가 1억을 담임쌤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갈게요. 네. 30년 뒤에 얘가 2억이 되어 있나요? 저는 갚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누가 훔쳐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가만히 둬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뭐 부동산이 됐든 네. 뭐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자본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장인 분들이 참 막막하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비슷한 분들이 제 단위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직장 다니면서 3년, 5년 또 10년 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이 있죠. 또 직장 나와서 이제 자신의 평생업을 찾아가고 여러분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하는 거 꾸준히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실천해 보는 거. 네. 그러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런 동료가 있다고 하면 옆에서 보고 배우고 또 실제로 또 많은 네. 도움도 주셨죠 주변에. 네, 주변에 많이 도움 좋고 처음에는 못 믿어요. 아니 6천만 원은 어떻게 그래서 200이 나와 말도 안 돼 사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고 이제 풀어주고 또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안전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누구나 몰라서 못할 뿐이다. 그리고 실행을 못할 뿐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범님 옆에 계신 분은 네. 그 옆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 엄청난 혜택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인적 레버리지. 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인적 레버리지 우리가 지렛대는 사람도 굉장히 큰 네. 지렛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가장 큰 지렛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상범님의 이제 40대 초반인데 한 5년 10년 뒤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계획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노우볼 이펙트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아직까지 상가는 좀 아직도 싸요. 네. 네, 작년보다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실 없는 상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공유하는 삶을 살고 싶고요. 네. 저 말고도 왜냐면 제가 돈이 뭐 계속 나오면 계속 할 텐데 저도 좋은 물건들
많이 보이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금이 이제 다 투자를 해가지고 없는 상황이 잠시 발생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삶을 살면서 같이 부자 되는 그런 담임쌤이 말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엄청난 노하우 내 가족한테도 알려주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잉클에서 지금 이제 경매, 상가, 뭐 법인 투자 본인께서 직접 하셨던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 올라갈 건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또 급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컨설팅비 드리고 상담비 드리고 와서 배우세요. 내가 아까 이제 시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버는 월급을 저축을 하지 않고 배움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야 너는 왜 이거 저축하지 그 쓸데없이 다 돈을 쓰고 다니냐 했는데 그분은 그 2년 동안의 그런 배움의 투자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월급을 또 이 인플레를 내가 추월할 수 있는 것은 또 배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께 비슷한 이제 40, 50대 우리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좀 투자 광풍인데 그 전에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 내면에 대한 재테크. 당신이 말씀하신 내면 재테크인데 마인드셋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투자는 사상 누각이라고 봐요. 네.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셔서 그 공부를 쌓으시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마인드셋에 대한 투자, 담임쌤의 마흔의 동공부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후덕하고 편안해 보이고 여리여리 보이지만 이분의 내면에는 아주 강한 내공이 있죠. 그 힘으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 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나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뭐 강의로 책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안의 힘, 이 마인드셋을 이제 키우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갖춰간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